당신의 신경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광기 어린, 가장 무서운 20개의 어트랙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찔한 높이에서의 낙하부터 심연을 향한 투석 발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심장을 2배로 뛰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자, 만나보세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어트랙션 20가지. 식스 플래그스 그레이트 어드벤처가 있는 뉴저지 주 잭슨의 거대한 어트랙션 주만자로 드롭 오브 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요? 겉보기에는 현기증 나는 높이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치는 전형적인 프리폴처럼 보입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울 만큼 긴 상승, 그리고 몇 초 남짓의 급강하. 하지만 핵심은 스케일입니다. 2014년 개장 당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른 자유낙하 어트랙션이었습니다. 8명이 앉는 좌석에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고정한 뒤 거대한 탑 꼭대기. 그 형태가 솔직히 말해 여러모로 이상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높이 약 126m까지 천천히 끌어올려집니다. 정점에 도달하면 10에서 15초 동안 신경이 곤두선체로 매달린 듯 정지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곤돌라가 아래로 떨어지며 시속 145km까지 가속합니다. 무섭냐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몸과 위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험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순수한 황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질문은 남습니다. 이런 어트랙션은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런 감정을 맛보기 위해 우리가 놀이공원을 찾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필리핀 세부로 떠납니다. 전통적인 롤러코스터와 인파로 북적이는 그런 공원을 떠올리셨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엣지 코스터는 수많은 어트랙션 사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크라운 리젠시 호텔 옥상에 부착된 레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노년 운전자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수준이죠.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캐빈이 기울어지면서 당신은 활기찬 대도시의 거리를 아래로 문자 그대로 내려다보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발목만 잡고 마철루 끝에 매달아 놓은 듯한 감각. 더 흥미로운 점은 기울기 정도를 당신이 직접 정한다는 겁니다. 캐빈 안의 조이스틱으로 벼랑 끝 매달림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스스로 조절하죠. 강철 심장을 가진 담대한 이들을 위한 놀이처럼 들리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세부 크라운 리젠시 호텔의 옥상으로 가보세요. 도시 위에 기쁘게 당신을 매달아 줄 겁니다. 독일로 가보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뒤집힘 기능을 가진 회전식 카루셀 어트랙션으로 이름난 인피니티입니다. 높이는 60m 이상. 처음엔 모든 게 순해 보입니다. 느린 원운동, 음악, 가벼운 산들바람. 그러나 점차 캐빈이 더 높이 올라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거꾸로 뒤집히는 인버전. 사근사근한 회전목마 산책 대신 당신은 완전한 역전 상태에 놓여 머리로 피가 쏠리는 걸 느끼며 옆자리 사람들이 갑자기 멀미를 하지 않길 바라게 됩니다. 인피니티는 24명이 탑승하며 한 사이클은 약 3분, 심장이 몇 번이고 발 뒤꿈치까지 내려갔다 다시 돌아올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콜로라도 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드벤처 파크의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과의 만남은 먼저 생명의 위험을 이해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기계식 그네는 깊은 협곡의 가장자리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네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당신은 벼랑 위로 내던져집니다. 발 아래로는 콜로라도 강이 있고 그 강은 아래로 400m가 넘는 깊이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전체 비행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분출되는 아드레날린은 익스트림 스카이다이빙에 필적합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공포가 종종 더 앞서거든요.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른, 그래서 더욱 돋보이는 어트랙션 차례입니다. 한밤중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의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각을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하고 끌리나요? 아니면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나요? 이것은 디즈니 스타일의 표준 자유비행이 아닙니다. 푹신한 캐빈도 빵빵한 안전벨트도 수많은 보조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문명화된 어트랙션의 익숙한 장식을 모두 걷어내고 단 하나만 남겼습니다. 당신 높이, 그리고 만유 인력. 먼저 당신은 약 100푸트, 대략 30m 높이까지 천천히 끌어올려집니다. 아래에는 오직 허공과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물뿐. 위쪽 플랫폼의 운영자는 당신을 고리에 연결하고 옆으로 밀어내며
그의 눈빛만으로도 이 순간을 꽤 즐기는 듯 보입니다. 어느 한순간 당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번지 코드도 와이어도 아무것도 없이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 몇 초 동안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어줄 그 무엇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공기, 귓가를 스치는 바람, 그리고 그물이 맨 마지막에 당신을 받아줄 때까지 점점 커지는 공포뿐. 땅을 향해 날아드는 찰내, 당신은 그 어떤 가짜도 섞이지 않은 진짜 낙하의 감각을 체험합니다. 현실감 100%, 환상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더 스트랫 예스 스트라토스피어. 옥상에는 광기의 어트랙션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이에서 빅샷, 엑스 스크림, 그리고 아마도 그중 가장 인상적인 인세너티를 만날 수 있죠. 이름만으로도 이미 위험하고 아드레날린 넘칠 것 같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인형 뽑기 기계의 집게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금속 팔 구조물을 상상해 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이 집게는 아늑한 실내가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한 타워의 가장자리, 지상 866피트, 약 264m 높이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좌석에 앉아 고정되면 메커니즘이 당신을 전망대 바깥 가장자리 훨씬 너머로 밀어냅니다. 그 순간 발 아래에는 오직 허공과 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뿐. 어트랙션은 당신을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릿하지만 점차 속도가 붙고 좌석이 앞으로 70도 기울어져 시야에 들어오는 건 끝없는 낭떠러지뿐이죠.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면 같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테러닥틸은 공포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모든 것은 절벽 끝에 고정된 두 사람 좌석에 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구조물이 좌석을 앞으로 기울여 당신이 깊은 협곡을 정면으로 내려다보게 만듭니다. 발 아래에는 날카로운 바위와 거친 자연이 도사리고 앞에는 오직 허공만이 펼쳐져 있죠. 이때 위장은 슬그머니 쪼그라들고 뇌는 하지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없습니다. 메커니즘이 좌석을 풀어버리고 당신은 엄청난 속도로 자유낙하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래 바위에서 주워 담아야 하겠는데 싶을 즈음 마지막 순간 와이어가 낙하를 받아내고 낭떠러지 위에서 앞뒤로 미친 듯한 스윙이 시작됩니다. 공포가 황홀로 바뀌는 그 전환의 찰나, 아주 특별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에 휩싸여 크게 웃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누구나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펠컨스 퓨리는 단순한 자유낙하 타워가 아닙니다. 평범한 어트랙션을 진짜로 신경을 갉아먹는 시험으로 바꾸는 추가 요소가 있거든요. 당신은 335피트 대략 102m 높이까지 끌어올려집니다. 여기까지는 흔합니다. 좌석, 안전벨트, 느린 상승. 하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메커니즘이 좌석을 앞으로 90도 꺾어 당신의 시선을 수평이 아닌 바로 아래, 지면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자세로 몇 초간 매달려 아래를 낱낱이 바라보게 하더니 좌석이 풀리고 당신은 시속 약 60마일, 약 97km 매 시간의 속도로 하강합니다. 낙하는 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 심장은 공황에서 황홀까지 전 단계를 주파하죠. 단순한 낙하가 아니라 다이빙하듯 최대한의 비행 느낌을 찾는 분이라면 펠컨스 퓨리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물론 이후 10분쯤 다리가 후들거릴 각오는 하셔야죠. 다시 콜로라도입니다. 이 주는 사람을 벼랑 위에 매달아 놓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듯하죠. 이번 주인공은 로열 고지 협곡을 가로지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짚라인 클라우드 스크레이퍼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근처에 있습니다. 출발 전 의식은 필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죠. 이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안전 하네스를 단단히 착용하고 케이블에 연결되면 당신은 길을 떠납니다. 높이는 1200피트, 약 370m. 아래의 아칸소 강은 은빛 실처럼 가늘게 보입니다. 비행은 대략 1분 남짓이지만 그 시간에 느끼는 감정은 하루치에 맘먹습니다. 귀를 가르는 바람, 절대적인 자유의식, 그리고 인간의 신경이 버틸 수 있는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은근하지만 지속적인 두려움, 그리고 협곡 반대편에 착지하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그래, 해냈다. 로스앤젤레스도 높이와 놀아보기로 했지만 나름 글래머러스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2016년 US 뱅크 타워 외벽에 스카이 슬라이드가 문을 열었죠.
완전히 투명한 길이 45피트, 약 14m의 미끄럼틀로 빌딩 외부에 부착되어 70층과 69층을 연결했습니다. 전용 매트에 앉아 미끄러지면 바로 발 아래로 보이는 건 주변 마천루의 지붕과 저 아래 콩알만한 자동차들, 지상에서 약 1000피트, 305m 높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 어트랙션의 수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문을 닫았고 이후 재개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무용 빌딩의 비즈니스 분위기를 해친다며 임차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죠. 창밖을 새우르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누군가에겐 부적절해 보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오하이오 주 샌더스키 롤러코스터의 천국 시더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2002년 5월 문을 연 위키드 트위스터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른 인버티드 롤러코스터였죠. 이 아드레날린 머신은 거의 20년 동안 가동되며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2021년 9월에 최종 퇴역했지만 이 위에서 비명을 지른 이들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막강합니다. 좌석은 바닥이 없어 다리가 허공에 매달린 채로 탑승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열차는 앞으로 돌진해 거의 수직 레일을 타고 올라가면서 스파이럴로 몸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급강하, 반대편으로 다시 상승, 이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죠. 속도, 중력 가속, 회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 전환은 마치 무중력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듯한 감각을 만듭니다. 몇 초가 지나기도 전에 피가 머리로 몰리고 배에는 그 유명한 롤러코스터의 서늘함이 찾아들죠. 흥미로운 점은 첫 시즌을 마친 뒤 구조 강성을 더하기 위해 추가 요소를 장착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위키드 트위스터는 오랜 세월 성실히 달리며 좌석에 몸을 맡긴 이들에게 기쁨과 공포의 절규를 동시에 선물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익스트림의 본고장이라 부르기 어렵지만 이곳 식스 플래그스 아메리카에는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어트랙션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슈퍼맨, 라이드 오브 스틸. 2000년 5월 문을 연 이 강철 거인은 이미 오래전에 고전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는 건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겐 속도와 드라이브의 상징이죠. 탑승은 평범합니다. 전통적인 객차의 열차의 자리를 잡습니다. 모터가 긴 상승 구간을 따라 열차를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정상은 연경 오지 않을 것만 같다가 마침내 정점에 닿는 순간 거의 수직 경사면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속도는 시속 73마일, 약 118km 매 시간에 달하고 열차는 급커브로 파고들고 골짜기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치솟으며 위장이 무중력을 경험하는 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몇 분간의 순도 높은 황홀, 고함이 섞여 나오죠. 을지나 열차는 부드럽게 승강장으로 돌아옵니다. 슈퍼맨, 라이드 오브 스틸의 미덕은 의표를 찌르는 뒤집힘이나 초난도 요소가 아니라 장르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속도, 가파른 낙하, 그리고 피니시의 환희. 롤러코스터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상은 필요 없을지도요. 시끄러운 공원만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스위스 하슬리탈 지역의 겔메르바는 관광객을 그림 같은 호수로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어트랙션에 맞먹는 감정도 선사하는 산악 케이블 열차입니다. 1926년에 건설된 이 노선은 원래 수력발전소 공사 자재를 실어 나르는 실용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을 수 없는 전망과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경사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죠. 노선 길이는 3,373피트, 고도 차이는 1,470피트, 약 448m.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경사 각도와 객차가 레일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듯한 감각이 기묘한 흥분과 살짝의 공포를 뒤섞어줍니다. 절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면 아래로 숲과 산골짜기 강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삐걱이는 오래된 구조물의 모든 연결부는 이 시스템이 거의 100년의 역사를 지녔음을 상기시키죠. 여기에 특별한 마법이 있습니다. 급락이나 루프는 없지만 높이와 벼랑의 가까움이 가장 미친 롤러코스터와도 겨룰 만큼 짜릿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능숙하고 더 스트레스의 옥상에 자리한 빅샷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을 열었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어트랙션이었습니다. 지상 921피트, 280m, 높이의 타워 상단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있죠. 구조는 간단합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 강력한 공압 시스템이 당신을 1081피트 329m 지점까지 일거에 쏘아 올립니다. 속도는 시속 45마일 약 72km/시간. 이때 비행기처럼 귀가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잠깐의 무중력을 맛보면 이어지는 급강하가 가장 강렬한 아드레날린을 선사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즐길 거리가 넘쳐나도 빅샷은 여전히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짧지만 매우 강도 높은 어트랙션, 아이디어의 단순함과 효과의 폭발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죠. 텍사스주 댈러스에는 이름부터 매혹적인 제로 그래비티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간판 어트랙션 중 하나는 오히려 중력 그 자체의 전부를 바칩니다. 바로 나싱 벗넷. 캐빈도 안전벨트도 로프도 심지어 탄성 번지도 전혀 없는 익스트림 놀이죠.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16층 높이의 탑 대략 100푸트 약 30m을 올라가 헬멧을 씁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호 장비입니다. 그러고는 상단 플랫폼에서 유지 장치에 고정되는데 예정된 순간 그 장치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당신은 아무 장비 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그물에 떨어집니다. 참고로 그물은 바로 아래뿐 아니라 가장자리까지 넓게 쳐져 있어 만화처럼 밖으로 튕겨나갈 시나리오는 차단합니다. 듣기에는 우스울 만큼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람들의 악몽, 끝없는 허공으로 추락하는 꿈과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가상현실도 특수 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공기, 그리고 지구의 중력뿐.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매직 어뮤즈먼트 파크에는 바닥 없는 플로어레스, 강철 롤러코스터, 니트로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팬이라면 반드시 맛봐야 할 요소를 두루 갖춘 정통파의 매력. 상승 높이 132피트, 약 40m, 최고 속도 시속 65.2마일, 약 105km/시간. 세계 기록을 세우는 급은 아니지만 무섭고 즐거운 사이의 황금 균형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플로어가 없는 열차에 앉으면 다리는 허공에 매달립니다. 고정이 끝나면 승강장의 바닥이 아래로 내려가고 게이트가 열립니다. 체인 리프트를 타고 천천히 오르며 높이를 실감하고 내가 뭘 시작한 거지를 곱씹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정상에서 잠깐의 멈춤, 그리고 오른쪽으로 깊게 파고드는 낙하. 이때 최고 속도에 도달하고 이어지는 것은 거대한 루프 몇 개, 제로지 구간, 그리고 급격한 롤의 연쇄. 전체 주행 시간은 약 2분 반, 레일 총연장은 2800피트, 853m입니다. 최고에 익숙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포뮬러 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속 100, 아니 150km도 아닙니다. 시속 149마일, 약 240km/시간까지 치솟죠. 이를 위해 항공모함의 캐터펄트와 유사한 유압식 발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9초. 이 때문에 탑승객에게는 특수 보호 안경을 지급합니다. 이 속도에서는 맞바람에 곤충이나 먼지가 눈으로 날아들 수 있으니까요. 코스 길이는 2.07마일, 3.3km 도로, 이탈리아 문차의 전설적 서킷 레이아웃을 본뜬 구성입니다. 루프나 뒤집힘은 없습니다. 이 어트랙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진짜 포뮬러 1 머신을 타는 감각을 전달하는 것. 하지만 루프가 없어도 숨이 턱 막히고 얼굴은 속도에 못 이겨 절로 활짝 벌어집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본의 캐나다스 원더랜드는 유콘 스트라이커의 보금자리입니다.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다이브 코스터였죠. 다이브 코스터가 뭐냐고요? 정점에서 열차가 수직 낙하 직전까지 매달려 있다가 90도 또는 그 이상 각도로 직하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여기서는 느린 상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도달하면 열차가 멈추고 매달려 그 높이를 뼛속까지 체감하게 합니다. 발 아래는 곧장 이어지는 수직 절벽. 몇 초의 극한 긴장 끝에 브레이크가 풀리면 당신은 수면 아래의 숨은 터널로 수직 낙하합니다. 이후에는 고속 커브, 뒤집힘, 터널 통과, 머리카락이 구조물에 닿을 듯한 근접 효과의 연속. 가장 담대한 탑승객들조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고백하는 코스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의 후지큐 하이랜드에는 타카비샤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개장과 동시에 세계에서 낙하 각도가 가장 가파른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총 길이 3,300피트,
약 1km. 시작은 상승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로의 급주. 곧바로 빛 속으로 튀어나오며 숨 돌릴 틈을 거의 주지 않는 광기의 커브와 루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열차는 거의 수직의 상승 트랙을 타고 천천히 올라 정점에서 잠깐 매달렸다가 낙하 각도 121도로 떨어집니다. 너무 가파른 나머지 첫 구간에서는 사실상 턱 너머로 몸이 뒤집히는 느낌이죠. 그 뒤에도 신경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요소들이 이어집니다. 단지 자극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공포를 신체로 체감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어트랙션입니다. 마지막은 전설로 장식합니다. 플로리다 월트 디즈니 월드의 매직 킹덤에 있는 스페이스 마운틴. 1975년 개장 이래 스토리와 주행을 완벽히 결합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마는 우주 여행. 반짝이는 조명과 미래적 음악이 흐르는 우주 정거장을 지나 작은 객체 탑승합니다. 열차는 빛의 터널을 통과하며 속도를 올리죠. 그리고 어둠. 거의 전체 여정이 칠흑 속에서 진행됩니다. 오직 별과 광효과만이 보일 뿐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끝내 보이지 않기에 스페이스 마운틴은 특별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최고로 빠르거나 높지는 않지만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극한의 중력 대신 몰입으로 모험을 빚어내는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어트랙션 중 어떤 것은 환희를, 어떤 것은 순수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죠.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당신이라면 이들 중 하나라도 감히 도전해 보시겠나요? 아니면 그건 미치광이들에게 맡겨두시겠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